제 실제 지인 사례입니다. 정확히는 친척이죠. 이분은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급등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만 있었던 상황이기에 최근 1, 2년간 부동산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임장도 여러 곳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작년 12월 달까지만 해도 집값이 계속 떨어지니까 무주택자였던 제 친척은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사려고 했던 매물이 수억 원씩 떨어지니까 재작년에 매수한 사람에 비해 훨씬 저렴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주시했던 매물이 작년 12월 기점으로 반등했습니다. 하락률이 감소한 것도 아니고 실제로 상승 전환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게 제가 모든 단지들이 반등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하락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제 친척이 보려고 했던 단지가 상승 전환했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한두 달 더 상황을 주시하자 제 친척은 뭐야? 1, 2억 더 오르고 나서 안 떨어지잖아 하면서 슬슬 시간이 갈수록 조마조마하기 시작합니다. 이러다 시간 갈수록 1억 더 오르면 어떡하지? 난 이미 2022년 12월 당시의 최저가를 알고 있는데 이 최저가보다 2, 3억 더 비싸게 주고 사고 싶지 않은데 혹시나 내가 샀다가 갑자기 다시 하락하면 어떡하지? 지금이 바닥이 아니라 알고 보니 또 지하실이 있는 거 아니야? 미쳐버리겠네. 짜증나고 잠도 안 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사진과 같은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를 때는 상투 잡을까봐 못 사고, 떨어질 때는 내가 사고 나서 더 떨어질까봐 못 사고, 반등하는 것 같으면 가격 최저점을 알고 있으니 억울해서 못 사고, 독일군 장교인데 진짜 명언이라고 생각하는 글입니다. 생각이 많아지면 용기는 줄어든다. 적당한 생각은 지혜를 주지만 과도한 생각은 결국 나를 겁쟁이로 만드는 잡념에 불과하다. 지금은 친척들끼리 자주 모이진 않지만 2년 전 친척들 모두가 모인 경조사 때 사진과 같이 많은 친척들이 저에게 몰려서 물어봤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미 투자를 조금은 해왔던 시점이기도 하고 당시에는 부동산 시장도 불장이어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진짜 엄청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투자 비결이 뭐냐고 물어봤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경험이 납니다. 그냥 제 스스로 후회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임이라고 말이죠. 저는 어렸을 때 판교가 변하는 모습을 직접 경험한 세대입니다. 물론 판교가 어떻게 변하든 관심도 없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왠지 모르게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거에 관심이 그래도 조금은 있어서 판교의 변천사를 누구보다 체감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허허벌판이었던 판교가 지금은 각종 IT 대기업 본사가 밀집하고 이러한 집적 효과가 확대되어 또 다른 기업의 수요를 일으키고 말 그대로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일자리 지역으로 거듭났습니다. 유일하게 2기 신도시 중에 가장 성공한 지역으로 모르는 사람이 없죠. 상전벽해. 말 그대로 진짜 뽕밭이 푸른바다가 되어버린 곳입니다. 판교 테크노밸리는 2020년 기준 총 매출액 110조로 그 금액이 어마어마하고 고급 인력들이 넘쳐나는 곳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판교만큼 최근 몇십 년간 입지가 드라마틱하게 변한 곳도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를 보고 자란 저는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이런 사례가 또 생기면 반드시 투자해야겠다. 이런 비슷한 사례를 보고도 투자 안 해서 후회하면 난 사람도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 1년은 정말 드라마틱했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미친 금리 상승. 시멘트 가격은 평년 대비 50% 상승했고 시멘트뿐만 아니라 철근 등 기타 건자재도 미친 듯이 상승하고 있으며 이러한 건설 현장 인건비도 진짜 어마무시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인테리어 시공을 맡겨도 정말 예전에 비해 훨씬 비싸졌다는 게 정말 체감이 됩니다. 1제곱미터당 기본형 건축비 추이인데 22년 3월달만 해도 182만 9천원인데 1년이 지난 지금 23년 3월이죠. 194만 3천원입니다. 평당이 아니라 1제곱미터니까 평당으로 하면 그 차이가 더 커지겠죠. 이로 인해 앞으로 분양하는 서울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분양하는 아파트들은 당연히 오르지 않을 요인이 없습니다. 서울 주요 대학가 원룸 월세 평균인데요. 22년 기준 연대는 55만 4천원, 한양대는 57만 7천원, 이화여대는 69만 원입니다. 월세 보증금이 500만 원도 아닌 1000만 원 기준이니까 정말 비싸죠. 이 가격도 비싸다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기사를 보다가 원룸 월세가 더 올랐습니다. 22년 연대가 55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69만 5천 원, 거의 70만 원이죠. 이대는 22년에도 69만 원이어서 비싸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83만 5천 원입니다.
최고가 시세가 아니고 평균 시세입니다. 뭐 한양대도 22년 57만 원이었다가 지금은 65만 원이고, 중앙대는 원래 22년에 45만 원이었는데 23년에는 65만 원으로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대학가 원룸은 코로나로 인해 수요가 거의 초토화되었다가 다시 개강하면서 학생들이 몰려서 가격이 급등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서울에 관한 매매, 전월세 대기 수요는 항시 넘쳐나기에 여전히 투자하기엔 괜찮은 동네라고 생각합니다. 제 친척분께 묻고 싶습니다. 신이신가요? 아니면 예언가이신가요? 최저점을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그죠? 가끔 메이저 언론사에서도 황당한 기사를 내보낼 때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밥 먹고 커피 마시면 2만 원이라고 써 있는데, 뭐 해장국이 9천 원, 뭐 올라서 만 원, 뭐 이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커피 가격을 보니까 4,1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랐다고 하는 거 보니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 기준 가격 같은데, 아니 어느 누가 매일 스벅 커피를 마시겠습니까? 요즘 저가 커피들도 많은데요. 뉴스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아이스크림까지 끼워 넣습니다. 뭔 아이스크림이 저렇게 비싼가 해서 보니까 하겐다즈 아이스크림이에요. 아니 어느 직장인이 매일 스벅 커피 마시고 하겐다즈 아이스크림을 먹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런 뉴스를 보고 아 점심 물가 진짜 2만 원 되었구나 라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분도 은근히 많습니다. 메이저 언론사가 말하니까 뭐 틀리겠어? 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듣는 거죠. 이렇게 본인만의 기준 잣대가 없으니까 동네 모임에 나가서 옆집 이웃이 어느 뉴스 보니까 앞으로 집값이 반값이 된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속으로 나 어제 계약했는데 어쩌지? 하면서 가슴이 두근두근해집니다. 본인만의 기준점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의 말에 쉽게 휘둘리는 거죠. 제가 의료 인프라 취약지에 투자하라는 것도 아니고 지방 미분양에 투자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물량 폭탄인 곳에 투자를 권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 역시 제 이야기를 들을 여러분들이 잘 되길 바라지, 안 되길 바라면 여러분들이 제 채널을 즐겨볼까요? 최근 동물원에서 얼룩말이 갑자기 서울 시내에 출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배달을 가던 저 배달원은 얼룩말을 보았을 때 현실감이 있었을까요? 이러한 특수한 경우는 그 누구도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 역시 신이 아니므로 제 말도 틀릴 수 있습니다만, 제 생각을 정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4월 11일 기준 한국은행이 2회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미국과 금리 차이가 계속 벌어지는 것은 분명 한국은행도 엄청나게 신경 쓰는 요소이긴 하지만, 지금 경기 침체가 생각보다 심하고 부동산 거래도 안 돼서 세수도 안 거치는 상황이라 지금 정부는 발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어찌되었든 금리는 조금씩 안정화되는 스탠스이고 건자재 값 상승으로 인한 분양가는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금과 같이 미분양이 계속 늘어난다면 건설사들이 미쳤다고 아파트를 지으려고 할까요? 재건축 관련해서도 건설사와 조합 간의 공사비 갈등으로 2023년 2월 달에만 재건축 수주가 전년 동월 대비 33%가 줄었습니다. 서울에는 빈 땅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공급을 원활히 하려면 재개발 재건축이 필수인데, 재건축까지 지지부진해지면 서울에는 또 공급 가뭄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대우건설이 울산 동구, 일산 푸르지오 주상복합 짓는 것도 미분양 우려로 그냥 440억 손실 보고 빤스런한 것도 여러분들도 다 아시잖아요. 이런 극도의 공급 가뭄이 계속되면 3, 4년 후에 서울은 또 신축이 씨가 마르겠죠. 안 그래도 서울 아파트 노후도는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 이런 현상이 심해지면 신축 아파트에 대한 선호 현상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는 가격이 제 멋대로 움직이겠죠. 물론 중간중간 변수가 생겨서 가격이 조정될 수도 있고요. 제가 항상 영상에 지금 당장 사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라는 말을 하는데요. 지금 강남 3구,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제외하고는 서울 대부분 자치구는 현재 비규제 지역입니다. 비규제 지역은 2년 실거주가 아닌 보유만 해도 비과세 되는 거는 알고 계시죠? 마용성 중에 용산 빼고 마포구하고 성동구도 비규제 지역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매물들도 가격이 엄청 빠졌지만 서울에 있는 괜찮은 입지의 아파트들도 가격 급등기 비교하면 진짜 엄청나게 많이 빠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서울 투자하기엔 정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25년,
1월에 입주하는 송파, 강동 지역은 공급 물량 일시 급증에 따른 가격 하락이 예상되어 단타 투자로는 반대하는 지역이긴 합니다. 특히 강동 같은 경우는 지금 들어갔다가 2년 보유하고 비과세 받으려는 시점에 올림픽 파크 포레온 입주 시기와 겹쳐서 차익을 남기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외 서울 지역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불과 1, 2년 전만 해도 벼락거지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 쏙 들어갔죠. 저는 지금이 올라갔던 부의 사다리가 다시 내려오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한 기사를 보았는데요. 사실 주기적으로 나오는 기사이긴 한데 최상위권 대학에 주로 입학하는 계층을 조사한 건데 당연하게도 고소득층 자녀들이 많습니다. 고소득층 소득 19간 자녀들의 스카이대학 입학률은 과반수가 넘죠. 서울대는 거의 63%입니다. 제 말의 요지는 저렇게 고소득층 자녀만 최상위권 대학 갈 수 있다고 해서 고소득층이 아닌 자녀는 최상위권 대학을 포기해도 된다는 뜻인가요? 고소득층이 아닌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에게는 쉽게 포기하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죠? 이런 기사를 보고 주눅 들어서 행동을 안 하게 되면 그 학생은 절대로 최상위권 대학에 갈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철학자 지그 지글러의 말을 끝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